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들 잘 들리시죠? 소리는? 네, 네네. 네, 시작하시기 전에 줌에서 갤러리 뷰로 보시면 모두의 얼굴을 보실 수 있으니까 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혹시 사람이 있거나 좀 카페 공간 이런 데 있으신 분은 말씀하실 때만 마이크를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엔딩 테이블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엔딩 테이블에는 이제 사실 정책 전문가를 이제 모시는 자리인데요. 저희는 이제 창업 분야인 만큼 정책적인 부분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좀 필요로 하는 사람을 좀 전문가로 모시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오늘 이제 우상범 대표님을 이제 저희 이 자리에 모셨고요. 우상범 대표님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에서 고퀄의 우상범이고요. 오늘 뭐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누면서 저도 제 경험담들 최대한 공유하면서 서로 네,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픈 테이블, 브릿지 테이블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사이에 사실 엔딩 테이블 일정이 좀 바뀌면서 좀 의제를 조금 도출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나온 거를 토대로 의제를 좀 도출을 해봤었고요. 그거를 오늘 좀 공유드리고 여러분들 생각이 좀 더 있으시면 덧붙이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따가 오후 4시에 강정보에서 이제 실패박람회 khai막식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저희 얘기를 좀 짧게, 아주 짧게 발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일단 오픈 테이블 열기 전에 그냥 이제 창업가들이 실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들을 뭐 극복했고 또는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려고 했었고요. 실제로 오픈 브릿지 테이블 이렇게 2차로 거치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을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딱 구체적으로 막 있으신 상태가 아니라 그냥 이제 자기 스스로 좀 해결하려는 게 강하고 또 창업가들 자체가 이제 이렇게 주위에 변하는 환경에 대해서 조금은 그냥 이제 뭐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 변화 자체를 그냥 우리가 겪는 환경적인 요인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저번에까지 만났을 때는 다들 실패에 대해서는 그냥 좀 뭐랄까 크게 아픔이나 이렇게 느끼진 않는 것 같고 또 크게 이렇게 정부나 이런 환경 자체가 뭐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좀 못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결론을 어떻게 좀 냈냐면 일단 우리가 의제를 창업 키워드로 좀 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본 거는 그 창업가의 실패 사례들을 우리끼리 좀 공유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저희가 발견한 질문은 우리는 왜 실패를 좀 미리 막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저도 저번 주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좀 약간 실패율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좀 나눴었거든요. 폐업률 이런 거죠. 그걸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뭐 질문도 좀 있었는데 우리 테이블에 좀 빗대어 보니까 창업가에 대해서 정부가 좀 능동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체계가 필요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지원 체계 확립되려면 제가 조금 간단한 솔루션 같은 것들을 그냥 키워드 문장으로 잡아봤는데 창업의 좀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좀 먼저 나설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거고 그 방법이 이제 예를 들면 법인은 이제 3개월 이제 분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부가가치 신고를 할 때는 매출 내역과 매입 내역을 이제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신고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지방 세무서랑 국세청에서는 각 회사별 이제 매출 실적을 알 수 있고 그 추이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 같은 이렇게 큰 시대의 변화가 있었을 때는 그 지표가 좀 확실히 좀 주저앉는 모습도 아마 중앙에서는 볼 수 있었을 거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중앙에서 지금 위기가 발생한 기업들 그리고 그들의 상황들을 좀 파악해서 필요한
대책들을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식으로 좀 능동적인 지원 대책을 좀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창업 지원은 대부분 수동적인 지원이에요. 저희가 직접 신청을 해야, 알아보고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였는데, 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넘어서서 실제로 이 실패를 좀 극복하고자 하는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께 좀 도와주자,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의제를 짰었습니다. 혹시 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그 우 대표님의 의견 좀 궁금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의제 당사자들 분들 의견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우 대표님 마이크가 안 켜져 있어요. 네네. 네,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 될까요? 그러면? 네, 그 부분이랑 그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중앙에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그 실패의 위기에 놓인 그 기업과 창업가들을 발견해내고 적절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의 수동적인 지원 체계에서 능동적인 지원 체계로 탈바꿈하는 것을 어, 메인 의제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 엔딩 테이블에서. 우선 뭐 대표님의 실패에 대한 뭐 관점 그리고 경험 이런 것부터 먼저 공유해 주시고 저희 의제에 대해서 좀 한번 피드백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실패라는 것에 대한 음, 그냥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실패가 아니라 조금 더 창업 쪽에서의 실패는 거의 디폴트로 깔아놓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일단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실제 통계상이나 어떤 데이터를 봤을 때 실제로 10개의 회사들이 만들어졌을 때 거의 몇 년 이내에 거의 절반 이상의 회사들이 폐업을 하게 되는 것들이 사실은 실패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 실패에 대한 인식을 되게 나쁘게 가지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창업을 하면은 야 절반은 실패한데 라고 얘기를 했는 것 자체가 되게 뭔가 조심스러운 그런 단어들이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실패에 대한 거는 스타트업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시작하면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너무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끼리도 공유하고 그걸 정부에서도 편하게 알려주고 근데 항상 이제 무서운 거는 실패를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교육을 받아보지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되게 편안하게 얘기를 해주고 왜냐하면 막 실패 처음에 사업 막 시작하려는 사람들한테 실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뭔가 어떻게 보면 초치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 편안하게 얘기해주고 그다음 저도 사업을 하다가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을 때 진작에 고민을 해봤어요. 되게 실패하는 게 무서웠는데 이게 왜 무서운 것인가 계속 고민들을 해보니까 실패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실패한데 끝 이렇게 생각하니까 무서웠는데 실패를 하면은 아 그럼 내가 어떻게 되지? 그럼 내가 뭐 빚이 얼마나 생기고 이 빚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아 그럼 뭐 그 다음 내 인생들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금 알고 나니까 사실은 조금 더 실패에 대해서 덜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창업을 할 때도 이런 실패에 대한 부분들을 뭐 실패를 하고 난 뒤에 보강해주는 방안들도 좋지만 그 앞서서는 실패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를 시켜주고 창업자들에게 그다음 실패하는 게 잘못되고 나쁜 게 아니고 그냥 그 과정 중에 하나인 거고 그 실패를 하고 난 뒤에 계속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성공하는 길로 갈 수 있을 것이고 중간 하면은 뭐 그까지 딱 멈추는 거고 그런 인식들을 제대로 좀 심어주는 게 중요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아까 우리가 다들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패를 했을 때 내가 내 남은 인생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길까?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아마 돈에 관련된 부분일 텐데, 그 돈에 관련된 부분들도 너가 융자를 냈을 때 그 실패를 하면은 그 융자를 어떻게 변제를 해야 되고 어떤 과정들이 있고 이게 잘 되면 어떻게 되지만 안 됐을 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뭐 같이 요즘 기보, 신보 이런 데서 많이 융자를 내주잖아요. 그럴 때 좀 같이 알려주면은 아무래도 창업자들이
사실은 돈을 조금 더 소중하게 쓸 거고 실패할 수 있는 확률도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아마 제가 생각하는 그냥 큰 실패에 대한 짧은 생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질문이, 더, 네. 네네. 그러면 좀 대표님께서는 지금 실패라는 그 결과가 어디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지를 창업자들이나 예비 도전자들이라고 할까요?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괜히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도전을 하지 못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미리 좀 알려주는 것도 좋다라는 뜻이시잖아요, 교육을 통해서. 네, 근데 네. 대표님께서는 좀 실패를 겪었다면 그 실패라는 결과로 인해서 좀 가장 당황스러웠던 순간이 언제인지, 이건 제 미처 몰랐던 거. 어, 이렇게 저희 같은 작은 스타트업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한정된 리소스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한정된 리소스를 가지고 내가 기대 수익이 높고, 그 다음에 될 가능성이 높은 쪽에 최대한 베팅을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초기에 예를 들어서 딱 그 자본이 있을 때 그 자본으로, 아,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 저런 것들을 할 수도 있지만 이쪽에서 상대방이 되게 많은 발출을 해주겠다. 요거까지만 만들면 뭐 이제 그런 서로의 커뮤니케이션과 약속들이 있어서 진행을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는 정해진 그 가지고 있던 리소스를 전부 투자했어요. 올인을 해가지고. 왜냐면 그까지만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과정 안에서 사업이라는 건 그렇듯이 이런 뭐 코로나 시대도 그렇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약속을 어겼다기보다는 약속처럼 이행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스란히 그 모든 음, 리스크는 저희가 안게 되었고, 그래서 사실은 회사를 몇 번이나 문 닫을 뻔했던 기회가 있었는데, 음, 그때 이제 고민을 했었었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리스크를 내가 다 안았을 때 상대방에게 어, 왜 우리는 전체 리소스를 다 쏟아서 했는데 이거를 약속이 이행되지 못했으니 너희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뭔가 소송을 하든 뭔가 이렇게 법적 분쟁을 해서라도 그것들에 대한 좀 리스크 해칭을 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하면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걸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차라리 그 시간에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100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방식으로든 어떻게든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찾아서 극복하는 게 오히려 기대 수익이 더 높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저는 그런 식으로 좀 풀어 갔었어요. 하지만 그 아팠던 경험들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현실적으로 되게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었죠. 음,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만약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실패의 순간을 딛고 이제 좀 일어서기 위해서, 물론 수익을 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뭐 지금처럼 환경이 이래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될 때도 있을 건데, 뭐 그랬을 때 좀, 뭐랄까, 이 주변 환경이 뭐 정부나 뭐 이렇게 뭐 주요 창업 유관기관들이 우리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좀 보시는지, 아니면 좀 부족한 점이 좀 많다고 보이시는지, 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마이크 안 켜져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실패에 대해서 뭔지 모를 때는 오히려 도움받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사업을 조금 하다 보면은, 사실은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운 시기가 오잖아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려운 시기가 오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의 방침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는 가고, 새로운 뉴페이스들이 많이 와서 그중에서 어쨌든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것도 이게 공짜가 아니고 결국은 다 고용 창출이라던가 다른 형태로서의 결과를 내야 되는 거니까 어떤 새로운 음, 뭔가 씨앗들을 많이 뿌려놓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사실은 그 새로운 것들을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의 방법을 깨달아서 그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을 확률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빚을 낸다던가 융자를 지원해 준다던가 뭐 보증을 지원해 준다던가 또는 지원금을 준다던가 이런 부분에서도 오히려 제약사항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은 어려운 부분들이 사업을 진행하면 할수록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좀,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좀 더 할 게 있는데요. 그, 아까 이제 메인 의제를 잡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테이블의 요구사항, 이제 정부에서 창업자들의 그 실패, 실패들을 미리 감지하고, 능동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체계를 좀 확립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고, 또, 보완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지, 아니면 좀 약간 이것보다는 이런 다른 방안이 좀 좋을 것 같은지, 뭐 등등, 뭐 느낀 점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쪽에서의 실패는 조금 표현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실패는 동의어가 저는 멈춘다라는 거랑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창업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업자가 멈추면 그게 사실은 실패라고 낙인을 찍히는 거지만 창업자는 그냥 멈춘 거니까, 음, 멈추지 않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지원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반대로 그냥 단순히 숫자가 좀 안 보인다고 해서 그거를 미리 예단하는 것들은 조금은 조심스럽지 않나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 다른 분들은 오늘 제가 메인으로 가져온 그 의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해결책들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마이크를 먼저 켜시는 분이 발언권을 가져가는 걸로 할게요. 민택님. 네. 네. 민택님, 간단히 자기소개 살짝 짧게. 해주시고, 네네. 네, 짧게 바로 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네, 저는 현재 그 라이더스라는 작은 제조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원래는 전자장비 쪽이었는데 제가 최근에는 이제 음료 제조 쪽으로 좀 전환을 해서 지금 계속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느꼈던 거는 저희도 이제 제가 옛날에 한번 망하고 17년도에 재창업을 해서 지금 다시 조그맣게 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실 지자체에서 주는 지원 사업이라는 게 모든 기업에게 주는 혜택이 아니라 사실은 뭐 10팀 정도만 선발을 하면은 뭐 100팀 정도가 지원을 해서 뭐 10대 1이든 2대 1이 됐든 결국에는 경쟁을 통해서 선발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제가 느꼈을 때는 이번 지원 사업이 우리 회사에 꼭 받으면 정말로 큰 도움이 될 텐데라는 생각도 있지만 결국에는 숫자라는 게 저희에게는 이게 뭐 예를 들어 코로나 때문은 아니지만 저희의 잘못으로 뭐 매출이 줄어들든 고용 인원이 줄어들어서 뭐 성과가 낮아진 상태에서 다른 업체들과 경쟁 PT라든지 혹은 성과적인 측면에서 경쟁을 했을 때 밀려져 버리면은 저희가 그런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자체에서 이 기업의 상태를 보고 이 지금 상태가 좀 힘드니까 뭐 지역이나 지자체에서 뭐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든 일시적으로 뭐 대출을 해주든 뭐 하나의 작은 지원 사업을 해주든 하는 방안도 물론 저희한테 너무 감사하긴 한데 막상 또 제가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세금이라는 걸 그렇게 이제 모든 기업에게 다 뿌려버리면은 예를 들어 저는 이번에 코로나 때 좀 느꼈던 거는 또 너무 무의미하게 모든 사람에게 뭐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너무 다 줬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은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대구에서 주는 10만 원인가 한번 받았었는데 막상 받아서 좋긴 좋았는데 이게 저 하나로 봤을 때는 사실 저한테는 뭐 기름 2번 넣으면 사실 그 돈은 없는 돈이더라고요. 사실 크게 제 인생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라는 돈이 생각이 드는데 이 10만 원이라는 돈이 대구에 계시는 뭐 10,000명, 3만 명이라는 분이 다 받았다 생각을 해버리면은
아, 정말 그 3만 명 분 중에 정말로 절실하게 그분들이 다 받아야 됐었나? 혹은 차라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별적으로 상태를 보고 차라리 누구는 10만 원, 누구는 100만 원을 주는 게 더 효율적인 방안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고요. 그리고 회사로 봤을 때도 뭐 모든 회사에게 그 얼마 전에 2달 전인가 100만 원 정도 주는 게 있더라고요. 소상공인이면은. 그런 거 받았을 때는 저희가 참, 잘 주니까 잘 썼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이게 모든 기업이 다 코로나로 힘든 건 아니니까 차라리 이제 스텝별로, 좀 기업을 분류해서 차등적으로 배분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도 의견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혹시 뭐 민택님이나 그 우상무 대표님께 뭐 질문 있으시면 해주셔도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의견에 대해서. 네, 저는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들었던 생각이 결국에는 특히 이제 이게 창업 관련이니까 창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기업이 어쨌거나 어떤 기업 활동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가르쳐 주는 거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이제 지원 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많은 지원 사업들이 뭐를 만들어라까지는 하지만 얼마나 이걸로 팔았냐까지는 지원 사업의 기간이 포함이 되지 않거든요. 후속 뭐 성공이나 이런 걸 판정하는 데에도 잘 만들었다, 이렇게 팔 것이다라고 하면 성공이 되는 경우가 많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좀 더 만약에 진짜 정말 창업을 지원하고 창업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게 만들어서 만약에 100명이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10%라고 하면은 100명이 10% 되는 것보다 1000명이 10%가 되는 게 많다라고 여겨진다면 이 사람들이 시장에서 진짜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그냥 단순히 교육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걸 알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뭔지는. 근데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 지원을 해준다? 그리고 거기에 뭐 작게는 5천만 원, 뭐 많게는 2, 3억까지 이렇게 돈을 지원해준다. 받으면 좋습니다. 진짜 도움되고 회사 경영하는데 도움되는데 이게 과연 우리 회사가 진짜 기업인지 아니면 그냥 좀비 지원 사업 먹고 사는 좀비 회사인지 이거 모르겠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고 혹은 이런 방법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품들이 어떤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점은 이거를 시장에 내놓았을 때 이게 과연 좋은 제품인가 안 좋은 제품인가를 팔아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더 급이 높거나 혹은 이미 시장에 진출해 있는 기업의 브랜드를 달고 그 제품을 팔아보도록 하는 지원 정책은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브랜드 가치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이 제품이 시장에 먹히는 제품인지 안 먹히는 제품인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으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게 되고 이 제품이 진짜 시장에 먹히는가만 중요하게 되니까 이런 지원을 해주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말씀하신 것 듣고 나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 중에 매출 향상에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게 방금 말씀하신 방향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브랜드를 딱 그 상표를 BI를 쓸 수 있게 도와주는 뭐 그런 거는 사실 못 봤지만 아마 네. 좀 쉽진 않을 것 같고요. 브랜드 가치나 이런 것들을 그런 거는 쉽지 지키니까. 않을 건데 근데 좀 잘 팔릴 수 있는 유통망을 들고 있는 뭐 온라인 뭐
그 홈쇼핑의 채널이라든지 또는 뭐 네. 오프라인의 뭐 스토어, 백화점이나 뭐 매장 뭐 등등을 가지고 있는 유통회사와의 그 협업 이런 거는 좀 본 적이 있고 실제로 최소한의 결과 자체가 되게 높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걸 우리가 그냥 자체적으로 준비해서 하려면 그런 그 계약 자체가 성사도 잘 안 되고 또 비용도 네. 되더라도 많이, 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 맞죠. 그 도움이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는 의견을 좀 많이 들었었어요. 네. 음, 맞습니다. 혹시 뭐 다른 분들도 좀 의견을 공유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음, 의제에 대해서 또 다시 환기를 좀 시켜드리자면, 저는 창업에 대한 실패는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지만, 실패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관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물론 또 이게 뭐 가치 있는 실패, 가치 없는 실패 이렇게 또 보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실패 이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좀 있었다면 우리가 그런 그 과정, 특히 제가 창업에서 실패를 되게 아쉽게 생각하는 이유가 개인에게는 되게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뭐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팀 전체로 봤을 때는 어느 누군가는 이제 그걸로 인해서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 대표자는 이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이니까 그런 이제 피해도 생기고 또 차라리 겪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아래로 가져가서 회복 시기도 엄청 빨라지고 그리고 그걸 딛고 빨리 일어설 수 있을 텐데 그 실패 자체가 되게 그 회사의 그 속도를 좀 느리게 만드는 경향이 좀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결과적으로 좀 성공을 이뤄내신 분들의 특징은 다 실패를 어느 정도 해보셨고 누가 들어도 참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지만 네, 그것 자체가 그 비즈니스 관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위기가 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의 이야기라서 실패가 아름다워 보이는 거지. 지금 저도 그렇고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창업 동료들이 사라졌을 거예요, 지금. 지금 사라졌다는 인식도 못 하겠죠. 갑자기 떠올려 보면 내가 2012년에 창업했는데 그때 누구 있었지? 해보면 갑자기 어? 없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훨씬 더 많죠,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사라져간 우리 동료들이 왜 사라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지원책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제가 얘기 조금 더 하자면, 네, 음, 저는 조금 생각이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음, 어차피 새로운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다음 그 대표자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표자 한 명밖에 없는 회사에 첫 번째로 들어온 직원, 두 번째로 들어온 같은 또 코파운더가 될지 직원이 될지 그 극초기 멤버들, 그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들 되게 많은 도전과 시도를 하기 위해서 참가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마도 또 끝까지 같이 살아남으면 좋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패를 통해서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한 가지 그냥 생각하면서 느낀 거는 실패에 대한 관점이 뭔가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두려운 그런 부분들로 가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차라리 실패를 하더라도 시원하게 진짜 장렬히 전사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작년에 전사했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거는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말처럼 어 되게 하이 리스크를 했다가 하이 리턴이 되면 좋지만 하이 리턴이 못 된단 말은 그냥 하이 리스크를 그대로 안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결국은 그 하이 리스크를 지지 않고서는 결국 하이 리턴도 할 수 없는 건데 그 하이 리스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그냥 데드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다시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만 줄 수 있다면 저는 오히려 좀 시원하게 마음 놓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업이 끝나면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야 라는 정도의 그 정도의 그 희망의 불꽃은 좀 살려주는 상태로는 되게 다들 장렬히 정말 그 아까 얘기했던 뭐 여러 좀비 기업들처럼 사실은 죽지 않기 위해서 버티는 것보다 시원하게 제대로 해보고 그거에 대한 거를 계속 고할지 스탑할지를 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그 최근에 실패에 대한 키워드를 좀 자주 다루면서 좀 느꼈던 게, 방금 우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제 벤처나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다 알고 계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래서인지 저뿐만 아니라 여기 의제 당사자로 오신 분들 다 그랬죠. 그래서 1차, 2차 회의 때 다들 뭐 실패에 대해서도 되게 뭐랄까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나 엄청 과거에 힘들었지. 그치요. 뭐 그게 뭐 내 잘못이지. 뭐 환경 탓은 아니야. 뭐 이런 관점이셨단 말이에요, 대부분. 근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것은 그때 그 리스크는 사실 좀 상대적인 것 같더라고요. 상대적이라는 것은 뭐 개인 차도 있겠지만 그 시대의 환경의 차이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첫 창업할 때 겪었던 리스크는 좀 뭐랄까 취업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또는 뭐 대학원 진학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 기회비용을 고스란히 조금 남들이 보기에는 뭐랄까 좀 성공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무언가에 도전하는 것? 뭐 그런 게 저에겐 리스크였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실패랑 그 리스크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다루다 보니까 창업자가 그 자기 스스로 느끼는 리스크가 하이 리스크가 되지 않게 만들려는 방향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계속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창업자들은 리스크 테이킹을 계속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거고 정말 원하는 만큼 하이 리스크를 겪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뭔 말이냐면 우리가 더 큰 리스크를 절대적 크기가 더 큰 리스크를 떠안기 위해서는 오히려 또 이 환경에 좀 도움을 받으면 원하는 사람은 더 큰 리스크를 떠안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지원책 중에 보면 퍼스트 펭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게 신용보증기금 거죠. 그것도 보면 뭐 되게 뭐 그거 받으면 되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너가 되게 사업을 잘하네? 좋았어. 너에게 하이 리스크를 다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게. 그게 됐다고 막 뭐 박수 받고 이런 그 과정이 보면 되게 신기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는 어, 결국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상대적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가 주어져 있는데 아마 지금 지원금이 되게 쫙 깔려 있는 밑바닥에 그런 상태에서 창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시드머니를 마련하는 리스크는 좀 덜 고려하게 된 거죠. 이제 지금의 창업 시기는.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근데 그들이 그럼 또 무슨 리스크를 떠안고 있을까? 약간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더 뭐랄까 조금 더 그 비즈니스에 몰입할 수 있는 종류의 리스크만 떠날 수 있게 해주면 제일 좋겠다 해서 이제 좀 정책들이 창업자들이 감당해야 될 리스크를 줄여주는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결국 뭐가 안전해진 만큼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사람은 더 크게 또 뭔가를 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그런 관점도 좀 같이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결국 예, 지원해줬다고 해서 다들 지원해준 만큼 또 그만큼의 리스크를 더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또 제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랑 벤처 사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스타트업 쪽에서 이제 정책들 내시는 분들을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만난 적이 있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서 뭐 약간 토론하고 그런 자리였는데 정부 정책에 대해서 뭔가 뭐 어떤 분야의 지원이 필요하고 뭐 얼마나 줘야 되고 어떤 스테이지에 있는 회사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초기 창업 쪽 스테이지로 봤을 때 너무 아이템 중심으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기 장기는 아이템 중심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초기 창업자에게 아이템 중심으로 지원하는 게 조금 자연스러운 건가?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외부에 이제 멘토링 이런 걸 나가보면 아이템이 진짜 빨리 바뀌고 뭐 변덕스러울 정도로 진짜 자주 바뀌는 시기잖아요, 그때가. 근데 그때 순간에 어떤 특정 아이템에게 뭐 수천만 원의 지원금을 준다라는 게 오히려 그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렵겠지만 아이템이 아니라 사람의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의 도전에, 정확하게 말하면. 그 도전 안에는 여러 가지 아이템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10개월간, 보통 10개월 잡잖아요, 사업 지원 기간을. 그 10개월 동안 이 사람이 어떤 도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뭐 1차 아이템, 2차 아이템, 3차 아이템이 있고 1차에서 잘 되면 계속 10개월 가는 건데 안 되면 바로 2차. 또 2차가 하려고 했더니
아이디어가 바뀌었으면 또 다른 걸로. 이런 식으로 그 기업가 정신에 기반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느 정도 좀 힌트가 생긴 게 작년에 이제 지원사업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동안 계속 요구했던 창업자의 생활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창업하면. 오히려 팀원들이 더 편하잖아요. 급여가 나오니까. 근데 대표자는 급여도 못 받고 아무것도 챙김받지 못하니까 생활비를 넣어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쓸 수 있게 해줬어요. 되게 대단한 정책이고 이거는 이제 국정감사에서 되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 증빙이 없으니까. 그냥 50만 원 주는 거거든요. 예, 뭐 지원금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지원금이에요. 생활비. 근데 이게 첫 발인 것 같아요. 물론 이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6개월 동안 저런 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300만 원에 플러스 지원금까지 주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의 좀 정책 방향의 힌트가 좀 됐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이 있었듯이 그 반대편에는 생활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약간은 IT나 또 뭐 하드웨어나 이런 쪽 창업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지원금 잘 받으셨죠. 사실 편하게. 항상 주류에 속하셨고. 근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쪽 계신 분들은 항상 그 부분에서 좀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어떤 지원 사업이 좀 약간 그 보완이 된 사업이 나왔냐면 그 생활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이라 해서 약간 소상공인들이 만드는 아이템들 위주로 좀 지원을 해줬고 지원이 뭐냐면 그들이 원래 보통 대출을 했잖아요. 그들은 뭐 아이템 하려고 하면. 근데 이 지원 사업 받으면 2천만 원의 성공 불융자를 이제 지원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대출을 일단 해주는 거예요. 근데 실패하면 성실하게 일했는데 불구하고 실패하면 즉 성실 실패 시 상환 면제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소상공인 쪽은. 좀 웃기죠? 뭐 성실 실패 시 상환이 면제돼요. 물론 굉장히 많은 부작용도 뭐 사실 예상됩니다만은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좀 버전이 좀 바뀌고 있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창업자의 도전에 투자했다면 오히려 초기 창업자는 아이템에 투자한 것보다 더 좋은 결실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희망이 좀 생기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최근에 바라본 관점이었습니다. 오늘 뭐 아직 이제 의견을 공유 안 해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혹시 뭐 의견 주실 분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동희님 의견에 조금 더 붙인다면, 되게 저도 공감하는 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지를 평가받고 평가하는 상황에서 사실 초기 창업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됐음을 중간에서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사업을 끝내야 된다라는 그 지원자의 압박이라고 하나요? 이제 그런 사업 기관들의 뭔가 압박 속에서 잘못된 걸 알면서도 이거를 완수를 해 나가는 과정이 저는 과연 그게 옳은 과정인지라는 생각은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작은 피보팅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되게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사실 저희도 이제 초기 이제 제가 뭐 대학생 때만 했을 때만 해도 뭐 지원 사업을 만약에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 사업 기간 동안 무조건 이 한 아이템을 만들어서 기관에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게 최종적인 미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를 위한 내가 하고 싶은 사업으로 아이템을 냈지만 정작 마무리는 그 기관이 원하는 형태의 보고서로 마무리가 되는 형태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물론 동희님 의견처럼 이게 어렵겠지만 사람 내지 저는 이제 미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 회사의 미션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 회사의 미션을 달성하게끔 하는 제품들이 뭐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EA 제품이 정답은 아닐 수 있잖아요. B라는 갑자기 서비스가 정답이 될 수도 있고 C라는 다른 제품이 정답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과정을 좀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은 또 드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진짜 잘 이루어진다면
이게 또 실패에 대한 또 그 관점에서도 좀 바뀔 수 있는 게 그렇게 되면 제품에 대해서 실패를 하면 사실 상실감이 클 것 같은데 그 미션에 대한 실패는 계속 도전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A라는 아이템을 했더니 이 미션을 조금 좀 해결 못하네? 그러면 나는 B라는 이번에 서비스를 해서 이거 미션을 좀 해결해 볼까? 라는 뭔가 다른 생각들이 들면 사실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의 전형적인 개념이랑은 조금 다른 실패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희 이제 대한민국 창업 지원, 특히 초기 창업자들을 지원해주는 이 시스템이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 위주, 뭔가 회사의 미션 위주로 바뀔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은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도전에 그 지원한다에서 이제 또 그들의 미션에 지원한다라는 좀 구체적인 안이 나왔네요. 이게 근데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현재 창업 지원 체계도 굉장히 일반적인 그건 아니거든요. 어떤 한 개인이 사업을 한다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쏟는 거는 뭐 전 세계 어디도 없는 방식의 지원 사업들이고, 그래서 지금 다들 이제 어떤 아이템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내고 거기에 대한 시제품 제작 지원, 뭐 홍보 마케팅 뭐 지원 이런 비용에 쓰는 거는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그건 당연한 거고, 아까 이제 거기서 또 한 발짝 더 나아가려니까 생활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생활비 그리고 뭐 도전에 투자해? 그럼 뭐 또 사기꾼 넘치겠네. 뭐 정말 다들 거짓말 치고 다 받겠네. 애초에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지원 사업도 그런 부작용을 다 걱정하고 만들어진 사업들이긴 해요. 점점 뭐 커져왔고 확대되어 왔고, 네, 대부분 창업자들이 다 겪고 있고. 아무튼 좀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를 통해서 그 지원 사업의 모양이나 이런 우리나라만의 그 방식들을 체계를 잡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동영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와 또 오랜 관계 속에서 같이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동영님은 또 특히 지원 사업을 이제 받지 않으시면서 지금까지 또 왔거든요. 아마 아까 그런 부작용들을 좀 의식했기 때문인 걸로 저도 판단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그 사업의 방향이나 이제 미션들을 결정하신 상태일 텐데 요즘은 좀 어떠신가요? 그 지원 사업에 대한 생각들이? 어, 저는 항상 그 동희님이랑 처음 그 사업 한 2, 3년 전부터 얘기할 때 지원 사업이 없다고 그냥 머릿속에 디폴트로 갖고 들어간다고 좀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면 팔아야 되니까 고객들을 만나게 되고 하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게 좀 전 세계에도 유례가 없는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 국가잖아요. 많은 창업자분들이 그냥 지원 사업이 없다라는 생각이 디폴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디폴트가 된다면 진짜 중기, 장기로 갔을 때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으니까. 초기부터 이게 뭐 비전, 미션에 뭐 아까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좀 계속 아직까지도 계속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 그냥 내 인생에서 지원 사업은 아마 없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내가 뭐 알바는 아니겠지만 뭐 관련된 업을 했어도 어떻게든 수익을 만들어야 되고 고객들한테 뭐라도 팔아야 되고 그렇게 한 게 좀 많은 경험이 됐고 기회비용도 시간을 많이 줄인 것 같아요. 지원 사업을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쓸데없는 시간을 좀 많이 쓰게 되는 걸 많이 봤는데 시간을 많이 세이브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더 중요한 건 시간이잖아요. 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있으면 몇 번 실패할 수 있는데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세이브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월 동안 이 서비스를 만들어 따당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테스트 해볼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동영님과 저와 이제 얘기하면서 제가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냉정하게 좀 바라보고 지금의 지원 사업은 앞으로 우리 사업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니 이렇게 판단한 건데 만약 그때 어떤 또 다른 뭐 방식의 지원이 있었다면 우리가 그걸 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지원 사업 이퀄 필요 없는 거다라는 관점은 아니긴 한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 지원 사업의 그 체계는 좀 뭐랄까 대다수가 실패하는 지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실패해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관점이 지원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 지원 방식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부작용들이 창업자들의 그 생존 역량을 떨어뜨리는 것 같고 예,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재도전에 대한 부분도 너무 큰 그 시드머니를 필요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으로도 사업을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처음부터 5천만 원의 지원을 받고 시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덜렁 막 망하고 나면 이미 5천만 원으로 연습을 해놨는데 근데 지원은 이제 끝났잖아요. 일단 하나 이템 한 번 지원이니까. 그래서 그게 오히려 창업자들을 좀 망가뜨리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헤어나오는데 또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차근차근 좀 그 경영의 기본적인 인풋 아웃풋 겪을 수 있는 그 작은 레벨에서 시작해 볼 수 있는 경험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지원 대상은 확대하고 지원금은 그냥 줄였으면 좋겠어요. 10배 확대, 10배 축소가 지금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죠, 지금. 지금 멘토링 가보면 좀,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았지? 하는 게 있어요. 또 저거 12년도, 오 대표님도 12년도 창업이시죠? 네. 12년도 창업 때만 해도 좀 이렇게 붙기가 쉽진 않았어요. 그 지원 사업에. 근데 지금은 정말 정말 많이 쉬워 보여요. 왜냐면 그때보다 지금 몇 배로 늘었잖아요. 그때는 알아서 저 필터. 네, 네네.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네네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공감한 게 음, 지원금을 줄이고 확대를 하자 규모를 네네. 그분도 굉장히 공감했는데 솔직히 1,0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금 음, 어떻게 보면 디팔트잖아요. 뭐 음, 500도 그렇고 솔직히 돈이 없으면 그런 게 음, 없으면 100만 원 가지고라도 수익 내는 사람들 주변에 어떻게든 음,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런 거. 음, 100만 원을 내가 수익 내봐야지 200이 보이고 200이 수익이 내봐야지 400이 보이는 건데 음, 처음부터 딱 1,000, 2,000 음, 내봐 이제. 음. 그렇게 하니까 감이 떨어지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게 애매한 건 또 있어요. 정말 준비된 사람도 있어요, 시장에.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수천만 원 지원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다 똑같은 기준으로 해버리니까 누구는 이 5천만 원을 정말 알뜰살뜰하게 써서 진짜 사업을 일으키는 데 쓰는데 누군가는 그냥 학습비로 써버리는 거예요, 진짜 너무 대놓고. 그런 게 좀 아쉬웠던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좀 수천만 원의 지원이 들어가는 거는 심사를 진짜 엄격하게 하고 풀을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 대상을. 예. 그리고 솔직히 지금 우 대표님도 이제 한 아이템으로 지금 오래 가셨는데 이런 회사에는 사실 이제 아이템 기준으로 지원하는 게 맞죠, 이제부터는. 산업 기준으로 지원하거나. 근데 초기 창업자에게 아이템으로 본다는 게 조금은 무리한 관점 아닌가? 뭐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다음 저도 뭐 한마디만 더 하자면은 이건 조금 또 대부분 얘기하신 거랑 조금 또 다른 관점에서 저도 최대한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가 작은 실패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근데 어 그게 피봇이라는 단어로 음, 포장이 되기도 하고 또는 진짜 그게 피봇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린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로 포장이 되기도 하고 또 진짜 린 스타트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해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 한 가지 아이템을 우리가 되게 끝까지 해보면서 거기에서 정말 알찬 실패를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다가 시간을 정해놓고 6개월 안에 답이 안 나오면 그만하는 방식의 그걸 통해서는 좋은 점도 있겠지만 사실은 아쉬운 부분들, 이게 농도가 좀 덜 진해진 상태에서 그만뒀을 때 아쉬운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도 저는 한 아이템으로 한 산업에서 한 7년째 하고 있으니까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조금 더 진한 농도로 네, 한번 비즈니스 아이템을 선정하고 그것들을 진짜 그만큼 농도 진하게 한번 해보는 것도 작은 실패들을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조금은 더 농도 있는 예, 큰 실패가 아니라 농도 있는 실패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경험도 좀 같이 공유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주셨고, 제가 이제 그 앞에 두 테이블에서 진행했던 그 수기 토론의 결과들을 아까 좀 녹여내서 의제 공유를 좀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각자가 생각하는 부분도 좀 알려주셨고, 또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그 자금의 소스 자체가 애초에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있지만 또 반대로 지원 그 체계 자체에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있고요. 또 지원금의 또 부작용 이런 쪽에 관심을 좀 가지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관점을 토대로 저희가 오늘 테이블 내용 잘 정리해서 이따가 오후에 있을 실패 박람회 때 의제 전달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3번의 수기 토론 진행한다고 다들 참여해 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는데 각자 소감 한마디씩 하고 그거 우리 응원 날개 그 챌린지 포즈 기억나시죠? 이거 이거 하고 마칠게요. 네, 민택님부터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짧지만 3번의 시간 동안 저희가 이제 각자의 실패를 공유하면서 이제 한 번씩 드는 생각은 이제 나만 너무 실패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저 말고도 함께 실패하고 아직도 계속 버티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걸 이번 기회로 알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우 대표님이나 이제 조 대표님이나 저희 태구 대표님이 원래 아는 사이지만 그래도 우성문 대표님이나 뭐 조승희 대표님이나 김동현 대표님 같은 경우 이번 기회로 그냥 처음 아는 또 관계여서 함께 이제 실패를 경험했지만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겐 좀 힘이 되고 제가 혹시 지금보다 더 큰 실패를 했을 때 저에게 제가 또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다른 대표님들 알게 돼서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구님. 네, 시간이 진짜 빠르네요. 저희 10월 첫 주에 한 것 같은데 이제 오늘 10월 마지막 주인데요. 또 한 해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뭐 이제 혹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코로나 이제 이후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를 뭐 해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이제 창업 저희가 이제 발달먹고 있는 이 필드 창업이라는 이 필드도 되게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지금도 진짜 많이 바뀌고 있고 이제 그 바뀌는 과정을 정말 조금 한 부분이지만 이제 한 달여간의 기간 동안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다라는 게 되게 뜻깊은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또 이런 기회를 발판 삼아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좀 꾸준히 뭐 혹시 이런 기회가 아니더라도 이제 한 번씩 다 뵀던 대표님 비록 웹상이지만 대표님들 한번 또 뵈서 좀 꾸준하게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뜻깊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용화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많은 이제 실패 사례에 대해서도 이제 되게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청년들이 뭐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실패라는 정의에 대해서 또 각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이제 접하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요. 근데 저는 참 제 스스로가 이기적인 것 같다는 게, 여러분들 이런 진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서도 저는 지금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실패고 이런 것들이 실패가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초기 뭐 지원금이 너무 많았고 그다음에 좀 적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들으면서 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사업을 알뜰살뜰하게 잘 이제 꾸려갈 수 있고, 통 큰 투자에는 통 크게 투자하더라도
또 작은 부분에서는 이제 로스를 줄일 수 있고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게 하는 그런 이제 회의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머릿속에서 뭐 엄청 굴러가고 있는데 아무튼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전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영님. 네, 저도 이렇게 3주 동안 다양한 대표님, 많은 대표님들이랑 이렇게 실패에 대한 관점을 얘기하면서 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내 제품이랑 내 사업에 갇히게 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나 어떤 관점을 듣지 않게 되는 경우가 그때가 제일 무서운 것 같은데, 실패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좀 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좀 리프레시하게 돼서 사업을 하면서 좀 리프레시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라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다들 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승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참여하게 되어서 되게 예비 창업자로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일단 대학생인 신분에서 이렇게 다양한 실제로 창업하신 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그 경험이나 실패했던 그런 경험 얘기들을 듣게 되니, 네, 조금은,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게 되어서 네, 좋았고, 지금도 지금 창업에 대한 되게 두려움이 많은데 조금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몇 주 동안 기록자로 고생해주신 인주님. 네, 안녕하세요. 우선 저도 대학생 신분에서 많은 대표님들 뵙고 여러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30주 동안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 제 실패에 대한 관점을 바꿔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우상문 대표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오랜만에 맨날 요새 또 일만 집중하다가 다양한 관점들로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저도 다시 또 한번 이제 의미 있는 실패를 하거나 아니면은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로써 오픈 테이블, 브릿지 테이블, 엔딩 테이블까지 대구 실패박람회 수기 토론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들 정말 고생하셨고, 저도 제가 조금 실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겪은 바와 주변 경험들이 많이 쌓여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그걸 집중적으로 또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해 보는 것은 또 좀 색다른 경험이었고, 좀 더 실패에 대한 관점을 넓혀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저도 좀 제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잘 찾아서 오늘까지 들은 이야기들을 앞으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고생하셨고, 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